60세 이상이라면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바꾸면 되겠지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입냄새는 노화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의 청소부인데 이 청소부가 이를 멈추면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남아 입냄새, 잇몸 염증, 위장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 심합니다. 약이 침샘을 말려버리기 때문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입에서 냄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입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냄새를 없애는 음식 3가지와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음식 3가지를 의학적으로 근거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여러분,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입이 마르다든지 아침에 냄새가 심하다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에는 입뿐 아니라 위장과 혈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입이 맑아지고 몸까지 가벼워질 겁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세균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세균의 주식은 단맛과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를 닦아도 남은 단백질이 혀와 잇몸 틈에 남으면 세균은 그것을 분해하며 황화수소, 썩은 달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녹차 한 잔이 이 세균을 굶길 수 있습니다. 녹차 속 폴리페놀, 특히 카테킨은 세균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합니다. 즉, 세균이 밥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게다가 녹차는 입속 산도를 낮춰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죠. 하루 2잔의 녹차만 꾸준히 마셔도 입냄새, 유발균 수가 평균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양치질보다 효과가 오래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커피 대신 녹차로 바꾸면 되나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한 녹차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때 녹차의 온기가 침샘을 자극해 입속의 건조함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조용히 혀끝에 남는 쌉싸름한 맛. 그게 바로 세균이 사라지는 신호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말할 때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커피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녹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단 3일이면 입안의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입냄새가 나면 사람들과 말하기 싫어진다 하셨던 분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의 기분까지 바꿔드릴 겁니다. 입냄새의 또 다른 원인, 바로 입속의 산성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의 양이 줄어들고 입속이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 산성 환경은 세균에게는 천국입니다. 세균은 그 속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썩은 냄새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놀라운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아삭한 식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씹는 동안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침샘이 활성화되고 사과 속 천연산과 섬유질이 입속의 산도를 부드럽게 중화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한 펙틴, 페티너살은 입속의 세균 찌꺼기를 흡착해 자연스럽게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입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화학적 정화작용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천연 칫솔이다. 아침 양치 후 바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남은 산성과 냄새 입자를 동시에 씻어줍니다. 혹시 아침에 사과 먹으면 속이 쓰리다 하신다면 공복이 아닌 식후 10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사과의 산이 위를 자극하지 않고 입안에서는 세균을 조용히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사과 주스는 효과가 없습니다. 당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세균을 키우죠. 반드시 껍질째, 생사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입이 상쾌해지고 말할 때 냄새가 줄어드는 걸 3일 안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속 자연 정화기입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이 바로 입의 자연 항생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하얗게 되며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과 물입니다. 레몬의 가벼운 신맛이 혀끝의 신경을 자극해 침샘을 깨웁니다. 물은 그 침이 입안 전체로 잘 퍼지도록 돕습니다. 즉, 레몬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입의 세정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셔보세요. 입안이 즉시 촉촉해지고 목구멍의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가 잇몸 염증을 진정시켜 입냄새의 뿌리까지 차분히 다스립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치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 200ml당 레몬 3, 4방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이어가면 입이 마르지 않고 말소리까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요즘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냄새가 신경 쓰이신가요? 그럴 때는 커피 대신 레몬워터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원하는 건 자극이 아니라 촉촉함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깨끗이 닦으면 입냄새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입냄새의 70% 이상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혀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모이는 숨은 저장소이기 때문이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혀 위에 하얀 막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설태입니다. 이 설태 속에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숨어 하루 종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양치 후 혀 브러쉬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뒤에서 앞으로 1번, 2번, 3번만 쓸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미각이 손상될 수 있으니 닦는 게 아니라 닿는 느낌으로 쓸기만 하면 됩니다. 끝으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면 끝입니다. 단 3초 습관이지만 입냄새의 80%가 사라집니다. 혹시 혀가 자주 갈라지거나 붓는 분이라면 그건 위장이나 간의 피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는 몸의 거울입니다. 매일 한 번씩 관찰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 양치 루틴에 3초 혀 청소법을 더해보세요. 향수보다 강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을 없애려면 먼저 그 숨은 범인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입이 개운해진다고 느끼지만 사실 카페인은 침샘을 마르게 합니다. 침이 줄면 입속 세균이 활개치기 시작하죠. 게다가 커피 속의 단백질 잔여물은 혀에 달라붙어 시간이 지나며 냄새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둘은 혈액을 통해 냄새가 나오는 특이한 음식입니다. 즉, 아무리 양치를 해도 피부와 숨결에서 냄새가 배어나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을 거쳐 다시 폐로 이동해 입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소주, 맥주처럼 도수가 낮은 술이라도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입안과 위장에서 동시에 악취가 올라옵니다. 혹시 커피 한 잔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한 잔이 쌓여서 하루 종일 입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아침엔 커피 대신 녹차, 점심엔 마늘 대신 사과, 저녁엔 술 대신 레몬워터를 드셔보세요. 하루 3번의 선택만 바꿔도 당신의 입은 하루 종일 맑고 대화가 즐거워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마다 고기, 달걀,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죠. 그런데 문제는 다천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몸은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인돌 같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가 혈액을 타고 폐로 가면 결국 입에서 냄새로 나옵니다. 특히 밤 늦게 고기를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몸속 노폐물이 쌓여 아침 입냄새가 유난히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계란을 드셨다면 반드시 야채나 과일을 함께 드세요. 섬유질이 장내 부패를 줄이고 물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입니다. 즉 60kg면 하루 60을, 계란 2개, 생선 1토막, 두부 1모면 충분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입이 텁텁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그건 몸이 단백질 좀 줄여주세요 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단백질보다 물, 섬유질, 그리고 균형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입냄새 없는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입냄새를 없애려고 껌이나 캔디를 자주 드시나요? 입안이 잠시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건 단 5분짜리 착각입니다. 껌, 캔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분, 설탕, 가쇼 은 입속 세균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세균은 이 단맛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고 입속을 더 산성으로 만듭니다. 결국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무설탕껌이라 해도 자일리톨이나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침샘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뿐 효과는 짧고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 트림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 한 모금입니다. 당분 대신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혹은 사과 한 조각, 녹차 한 잔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분이 많은 음식을 하루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입냄새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균이 먹을 게 많으면 냄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입냄새는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입속 세균이 당신이 먹는 단맛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단 음식을 줄이세요. 당분 대신 물, 과일, 녹차로 입을 달래보세요. 입안이 맑아지고 머리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입냄새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치 틀니 안일 때가 많습니다. 의치는 음식 찌꺼기가 끼기 쉽고 그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밤새 입 안이 닫힌 채로 틀니를 낀 채 주무시면 온도와 습도가
세균에게는 완벽한 배양기가 됩니다. 아침에 아무리 이를 닦아도 냄새가 남는 이유, 바로 틀니에 남은 세균 때문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의치는 치아가 아니라 피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세척하고 쉬게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밤 물과 소금 한 꼬집입니다. 잠자기 전에 틀니를 빼서 소금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세요. 소금은 세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합니다. 또 하나,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식초의 약산성이 틀니의 세균막을 제거해 줍니다. 단, 너무 오래 담그면 재질이 약해질 수 있으니 30분 이내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다시 착용하기 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고 혀와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 1분의 관리가 당신의 하루 냄새를 바꾸고 대화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입냄새의 30%는 틀니에서 옵니다. 오늘 밤부터 틀니도 숨 쉴 시간을 주세요. 입냄새는 단순히 구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몸속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내 나는 입냄새는 당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며 단내가 납니다. 또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면 윗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부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졌거나 위산이 역류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만약 금속 냄새가 느껴진다면 간 기능이 약해졌거나 혈액 속 노폐물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냄새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서 창피했는데 검진해보니 간 수치가 높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새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병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입냄새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SOS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냄새가 달라졌거나 아침 입이 유난히 텁텁하다면 한 번쯤 내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입속 문제를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입냄새를 없애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꾸준함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당신의 입냄새를 결정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입냄새 제로 루틴 단 4단계입니다. 이일 아침 레몬워터 한 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3, 4방울. 하룻밤 마른 입안이 촉촉해지고 침샘이 깨어납니다. 2 식후 사과 한 조각 식사 후 양치 전에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사과의 섬유질이 치아 사이에 찌꺼기를 닦아내고 산도를 중화시켜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3 양치 후 3초 혀 청소법 혀 브러쉬로 뒤에서 앞으로 3번 쓸기. 입안의 설태와 냄새균 80%가 사라집니다. 4 잠자기 전 녹차 또는 물 한 잔, 커피 대신 녹차 또는 따뜻한 물 한 모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밤새 세균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4가지 루틴을 하루만 해도 입안이 달라지고 3일이면 냄새가 줄어들며 일주일이면 대화가 즐거워질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되신다면 한 번만 직접 해보세요. 당신의 코와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챌 겁니다. 입냄새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로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일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녹차, 사과, 레몬워터. 이 세 친구는 약보다 강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적, 커피, 마늘, 술. 이제는 조금씩 멀리 해야 할 대상이죠. 입냄새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조금 더 돌봐주세요.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잔의 녹차로 세균을 줄이고 한 입의 사과로 산도를 낮추며 한 모금의 레몬워터로 침샘을 깨워보세요. 당신의 입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기분. 그게 바로 건강이 회복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입냄새는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